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에 대해 알아보자. 커피는 염소가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칼디라는 소녀는 염소를 데리고 언덕을 오르는 중 얌전했던 염소들이 갑자기 정신없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염소들은 옆에 빨간 열매가 맺힌 나무에서 열매를 먹은 것이요. 칼디는 호기심에 그 열매를 따서 먹었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며 그 열매를 수도사들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도사들도 먹어봤을 때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을 이용해 밤샘 기도할 때 졸음을 쫓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 후 이 열매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유럽까지 퍼지게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커피의 발견자는 사람도 학자도 아닌 염소라는 거다. 고맙다 염소야. 커피는 식물의 씨앗이라고 한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자라는 커피체리라는 열매의 씨앗을 볶은 거라고 하는데, 커피체리는 이름처럼 진짜 체리처럼 생겼고 잘 익은 열매는 빨갛고 달콤하고 씹으면 약간 꿀맛이 난다고 하며 과육은 얇지만 달콤해서 몇몇 커피 농장에서는 체리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고 한다.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 2개가 바로 커피 원두라고 하며 가끔은 1개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피벨이라고 부르며 더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한다고 한다. 즉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씨앗을 볶고 갈고 뜨거운 물에 우려낸 음료라는 거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깬다고 하는데 이유는 카페인이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데노신은 뇌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라고 하며 아데노신이 뇌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피곤하다고 알려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아데노신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뇌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우리는 피곤을 느끼지 못해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건 진짜 피곤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 피곤한데 뇌가 인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하며 카페인이 떨어지면 갑자기 많은 피곤이 몰려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커피의 원두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나뉘며 맛과 향도 다르다고 하는데 아라비카는 향이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꽃향기나 과일향, 초콜릿 향까지 난다고 한다. 하지만 예민해서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 적절한 온도, 습도, 강수량까지 맞아야 잘 자라며 병에도 약해서 농부들이 애지중지 키워야 한다고 한다. 반면 로부스타는 투박하며 쓴맛이 강하고 향도 진하며 대신 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병에도 강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좋은 카페에서는 아라비카 원두를 많이 쓰고 편의점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는 로부스타 원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라비카 원두가 좋은 것은 아니니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되겠다. 한국의 커피 문화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현상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아라고 하는데 한겨울 영하 10도 눈이 펑펑 내려도 손에 들린 건 얼음이 가득한 투명 컵이라고 하며 심지어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벌벌 떨면서도 마시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보면 눈이 오는데 왜 찬 걸 마셔라는 의문점이 들어 어리둥절하다고 하며 스타벅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약 70% 이상이 아이스라고 한다. 이 문화가 해외 커뮤니티에 소개되면서 KR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다고 하며 이 현상에 대한 이유는 업무 중 마시기 편하다, 시각적으로 더 멋져 보인다, 스트로우로 마시니까 립스틱이 안 지워진다 등 이런 여러 이유들이 얼죽아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다. 나도 얼죽아로서 이유를 말하자면 그냥 맛있어요. 세계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코피루악은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원두를 쓴다고 한다. 이 원두는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나온 원두라고 하며 사양 고양이는 커피 열매만 골라서 먹고 이 열매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자연 발효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배설된 씨앗 즉 원두를 꺼내 깨끗이 씻고 건조해서 로스팅하면 일반 커피보다 훨씬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난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먹은 루악이 아닌
인위적으로 좁은 우리에 가둬 커피 체리만 먹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라는 지적도 많다고 한다. 본인은 비위가 약해 못 먹고 있지만 괜찮으신 분들은 루아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니 안 마셔본 사람들은 마셔보길 추천한다. 디카페인은 100% 카페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디카페인은 커피에서 카페인을 뺀 음료인데 카페인은 커피콩 속에 깊숙이 녹아있어 단순히 물에 담근다고 빠지지 않는다고 하며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방식은 3가지 중 하나로 진행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용매 추출법이라고 한다. 에틸아세테이트나 메틸렌 클로라이드 같은 용매를 이용해 카페인을 녹여내며 인체에 해롭지 않을 만큼 세척하고 만든다고 한다. 가장 자연적인 방식은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고 하며 커피콩을 따뜻한 물에 담가 수용성 성분을 녹인 후 특수한 활성탄 필터로 카페인만 걸러내는 고급 기술이라 하는데 맛도 자연 그대로 살아있어서 프리미엄 디카페인에 자주 사용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방식은 고압 CO2를 이용해 카페인만 추출하는 방식인데 정교하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서 고급 커피 브랜드에서만 사용된다고 한다. 즉 이러한 방식들로 카페인을 빼지만 100% 완벽하게 빼지는 못하며 보통 97에서 98%만 제거하기 때문에 카페인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면 디카페인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니 아주 민감한 사람은 그냥 음료를 마시자. 마지막으로 커피는 우울증을 줄여준다고 한다.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5만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에서 2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유는 뇌 속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때문이라고 한다. 카페인은 이 두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상승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즉 카페인은 뇌 속작은 기분들을 조절하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카페인에 안 민감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반대로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 대신 건강도 챙기고 정신도 챙기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1에서 2잔 정도가 적당하니 3잔 이상은 마시지 말자. 건강이 최고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에 대해 알아보았다. 커피 마시고 꼭 이 닦으세요. 똥내 난다.